요번에는 이제, 문제 2번, 그러니까 22학년도, 추천형, 인문 면접, 오후 문항에서 두 번째 거. 요건 이제 처리할게요. 문제 1번,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저 만들어 놓은 동영상 보니까 조금 더 박력 있게 했어야 되는데, 파워가 좀 떨어졌어요. 자,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문제 1번에서 앞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애도가 연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1번에서는 그, 이제 무연고란다. 그 뉴욕시의 이제 그 모델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라도 그 사망에 대해서 같이 애도를 표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이 애도를 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애도를 이제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끄집어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 연대라는 개념은 문제 1이 아니라 문제 2에 갖다 써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이런 틀을 하나 마련을 한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 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애도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이제 우울하지 않다 이거죠. 문제 1번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 그 애도 없는 상실이면은 그 뭐죠? 우울증이지 않나. 안 그래도 요새 우리 우울증 심해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러한 애도를 보임에 있어서 뭐 개인의 애도뿐 아니라 그 개인과 개인 살아있는 또 다른 개인의 어떤 애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연대를 하자 이거지. 그리고 애도를 보이는 방법으로서 아니, 무용고자라 그래가지고 뭐 순식간에 그냥 대충 저기 뭐 매장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애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 행동 양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사람 간의 연대에 대해서 문제 1번에서 포커싱을 했다면은 문제 2번은 이제 제시문 라의 그래프를 통해 드러난 사회 현상을 애도 관점에서 분석하라는 내용인데 제시문 라의 이 그래프 이거 뭐 A 국가의 복지 관련 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거 A 국가 아니요 우리나라예요 이거.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시신 수폭이 비중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 시신 수폭이는 진짜 뭐죠?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네요. 무연고인데도 또 시신 수폭까지. 뿐만 아니라 이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장애인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울러 그림 2의 그래프를 보면은 무연고 사망자 중에 2018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이제 연령대로 한번 구분을 했는데 65세 이상이 잠깐만 49.7%, 50%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했을 때 뭐 이래 무연고가 많냐? 원래 그 65세 이상은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연고가 없어. 이 못날벼락이야. 근데 자, 원래 이런 거는 논술 같으면 이제 따로 이제 제시물 더 이제 또 설명 제시물 주는데 면접이라 그런지 몰라도 생략이 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커버를 좀 해줘야 돼요. 일단 뭐든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 바라봐야 돼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이제 추출해야 되는데 좀 특징적인 거 이건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이제 피처라 그러거든요. 그 특징적인 부분을 갖다 좀 명확하게 이제 찝어야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뭐
무연고 사망자도 뭐 65세 이상, 61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 그다음에 뭐 장애인이 있고 이런 작으로 돼 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을 만한 데다 포인트를 맞추고 이 데이터를 갖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장애인, 장애인 계층, 그다음에 65세 이상 계층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 이제 상식적인 범위에서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음, 상대적으로 좀 활동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성이라는 게 몸의 움직임 이런 것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몸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관계 형성도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 친구를 사귄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측면하고 관련시켜서 볼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어, 일, 워크, 노동. 연세대가 노동 억수로 좋아하죠. 테마로 쓸 때. 그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정한 어떤 복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그 복지 사각망으로 빠져나갈 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이거 다 우리 뭐 도덕 교과서 도덕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윤리와 사상 뭐 이런 사탕 과목들에서 우리 많이 배웠죠. 뭐, 이건 배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요. 일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사회적인 생존, 즉 어떤 소득을 보장하는 자리예요. 동시에 근데 이제 소득만이 문제는 아니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일한다는 게 이제 소득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를 못 갖게 되면 소득도 다운되고 관계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게 많아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업자라든가 무직자 이렇게 되면 참 그 삶이 팍팍해지는 이유가 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망이라는 게 가족만을 하나진 않아요. 친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리저리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범위들이 있어요. 그래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낮은 활동성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 형성비가 그 정도가 약해지게 되죠. 이게 이제 뭐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과가 관계 형성이 정도가 약하다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했을 때 무연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더 나아가 시신 후기까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염두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 반대편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 65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미만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사안을 바라볼 땐 두 개, 양면을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다면 해석이에요. 다면적으로 보는 거야. 비장애인이나 65세 미만은 활동성이 높겠죠. 일자리 잘 가지고 있겠지. 소득 높겠지. 관계 형성비 높겠지. 무연고될 가능성 떨어지지.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등장하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사회에서 누구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국가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가족사회라든가 뭐 학교, 직장 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거대한 관계 형성의 네트워크망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65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 가지심에 그런 말이 있었지 경계라는 말이 있었지 경계. 어떤 사회적 보호, 안전, 복지의 경계가 이들한테 잘 가지를 않을 수가 있어 살아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죽었을 때 이런 무연고라든가
시신인 수포기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관심의 경계가 협소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만약에 이 경계의 선을 갖다가 경계선을 갖다 더 넓혀가지고 이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연고라든가 시신수폭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게 뭐 애도의 관점에서 분석하라 그랬는데 뭐 아까 애도는 이퀄 연대라고 했는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자고. 내용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문제 1번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연대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죽었을 때 뭐 애도하는 거, 뭐 그건 뭐 별개의 문제로 칠지라도 살아있을 때 미리 연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살아있을 때 미리 연대를 하자. 이 말은 뭐냐면 사회 안전망의 범위를 갖다 넓혀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런 어떤 사망이라는 사건에 들어갔을지라도 이들이 어떤 우리의 연대 속에 있게 되면 관계 망송에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들이 사라졌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죠? 애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지금 요 케이스들은 진짜 이거 애도 없는 상실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앞당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살아있는 개인끼리의 연대.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지만 이걸 더 넓히자 이거야. 관계망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우리의 리비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살아있는 개인끼리의 어떤 리비도 전이가 아니라 참 이들도 살아있을 때 구분하려니까 참 이 문제 구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리비도를 갖다가 전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의미 파악이 되시죠? 이 문제 참 아름다운 문제. 이렇게 구분하는 이 형태가 참 아름답게 형성이 된 문제인데 이제 근데 이걸 답안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까다롭긴 까다롭지만 자 봅시다. 일단 그 장애인과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야겠죠. 사회적 활동성이 낮다. 경제적 역량 하락으로 이어지고 생존의 열악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 정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관계 형성이 특히 이제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무연고에 의한 시신 포기로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진짜로 뭐가 돼요? 제시에 나왔던 가에 나왔던 애도되지 않은 상실로 남을 수 있다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애도되지 않는 상실을 최소화시켜야 돼. 그건 이제 이쪽에서 얘기할 거니까. 자, 요 이제 내용 부분 좀 봅시다.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하락을 이들의 낮은 활동성에 돌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회적 관계 형성 우위에 있는 자들, 뭐 일반적인 우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들이 우리가 사회적 약자계층에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회적 약자계층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이제 정의 언어를 쓰는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서로 돕고 살자고.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 상호이존과 상호책임이 어디까지가 있는지 드러내는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일부러 경계란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의 상호이존과 상호책임의 상실에 대해 보이는 방법이 애도이다. 그리고 그 애도는 공동체 내의 우울을 갖다가 예방하려는 거.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예방하려 해소하기 위함인데 이제 그걸 예방의 범위로 넘는 것 같아요. 구성원 상실 이전에 어, 우리의 어떤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의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회적 강자 이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일단 씁시다. 그 구분의 어떤 개념으로 쓴 거야.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다면은 그건 항상 뭐가 될 수 있지? 상실이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애도된 상실이 있다. 애도된 상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관계를 맺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경계선을 넓힌다. 어떤 사회의 안전망의 범위를 넓힌다 이런 거죠. 이게 뭐다? 연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결정어를 때렸습니다. 애도는 죽음에 한하지 않습니다. 삶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자에 대한 연대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같다. 1번 마지막에 그냥 설명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 썼네. 오케이.